우선 페이스북 알고리즘 먼저 말씀드리면요.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쁘고 잘 사는 장면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운영 중에 있어요. 인스타그램하고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의 페이스북 담벼락이 전부 먹방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도 비난을 받으니까 페이스북 이름을 바꿉니다. 메타로 바꿉니다. 메타. 예. 물론 페이스북이 좋은 일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좋은 일은 챗GPT는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AI를 출시를 해줬어요. 근데 아직도 그 페이스북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추천 알고리즘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건데요. 저는 사실 여기 이제 진보 분야 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돈 많이 들 대로 갔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대기업은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을 진보 쪽으로 자꾸 끌어오는 게 좀 필요합니다. 돈 줘야 끌어오지 않나요? 네? 돈 줘야 끌어올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돈 때문에 온 게 아니거든요. 네. 우연한 기회에 접하면 이렇게 옵니다. 왜냐면 이게 옳다는 걸 아니까요. 네. 거꾸로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상황을 아까 그 어떤 거였습니까? 그 타임즈 그 표지처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도 자기가 만든 AI 해결한 이 AI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날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윤리 기준을 적용한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쪽으로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AI가 확산되는 걸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스며드는 기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 제가 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AI를 알아갈 때다. AI를 알아야 제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런 자본에 찌든 사람들 말고 진보 세력이 AI를 아주 잘 알아서 한국의 AI 보면 이거 진보 민주노총의 그 그룹 거기가 제일 잘해. 이런 말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전하게 AI가 발전할 거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포스코가 발전하면 다 사람 없애버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람을 위한 AI. 그거는 진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중국의 사례처럼 그런 좋은 면도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동자의 권익을 배제한 채로 발전을 한다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혼합경제식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저만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생각을 한 게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님이 계세요. 이분이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세요. 근데 이분이 브라질에 있는 리우 자네인가 거기 정상회의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막 중국 대통령 다 있는데 지금 당장 멈춰라. 개발을. 환경 문제 해결한다면서 왜 계속 개발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연설문을 보면서 맞는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 생각이어서 이게 맞는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노동 4.0은 저도 이제 다 읽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것은 이 녹서를 먼저 읽어본 것이거든요. 노동 4.0 백서인데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것밖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도 백서를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서로 해야죠. 아, 예, 맞습니다.
참고로 권 강사님께서는 이 AI 강의가 직업이십니다. 아까 말했던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배울 수 있는 AI 학습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화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3시간, 그다음에 몇 개월에 걸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지금 기획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배울 수 있나요? 네, 그 대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그 K 디지털 트레이닝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총 1주 걸리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AI 개념만 아주 기초 개념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 2시간씩 4일이면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거고요. 총 10주. 그래서 일주일에 8시간씩 해서 역시 4일 동안 2시간씩 4일 하면은 8시간이니까 10주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총 24주. 이게 이제 K 디지털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육사 있으니까 6개월 걸리는 지금 그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거라도 승하하시기를 들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처럼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를 개발할 때마다 대량 실업을 고려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권익이 파괴되는 방향으로 이 개발이 되면 제지를 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노조가 나서줘야 됩니다. 노조가 나서주려면 AI를 좀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왜 AI를 계속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이제 그냥 지나갔거든요. AI 소형화 로컬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 사회에서는 분명히 전부 다 나만의 AI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챗GPT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무조건 글만 잘 쓰면 되는데 뭔 다른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잖아요. 더욱이 진보 세력은 만약에 이화여대 사건 이런 게 터졌을 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진보만의 AI가 하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로컬화 될 거거든요. 그럼 다 로컬화 될 건데 내가 AI를 몰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희 엄마 아버지는 아직도 문자를 못 보내세요. 핸드폰을 못 보내세요. 핸드폰맨, 컴맹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AI를 모르시는 분들이 미래 사회에 가면 자기 AI를 못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럼 그냥 과거에 계시는 거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 말씀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 말이 중요한 건데요. 과거 컴퓨터를 공부해야 하는 전환점이 있었듯이 지금은 AI를 알아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말은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스튜어트 러셀이라시는 이제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기계가 AI가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내릴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내릴 것이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가치가 인간의 가치와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요거를 갖고서 매일 쳐다보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그렇죠. 여기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AI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유럽 법안이 이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도 다 그렇게 해어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얘기를 또 한 군데가
하는데요. 그 8가지 준칙에서 이제는 AI가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이쪽 예술계 관련해서 제가 들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사진기가 없을 때요. 사진기가 없을 때는 실제처럼 그리는 게 왔다 했어요. 그런데 사진기가 발견됐을 때 화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을 거잖아요. 사진기가 나보다 더 실제처럼 그려주는 사진기가 있는데 그 대응관이 뭐였습니까? 더 이상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할 자였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이 한번 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AI가 저렇게 잘 만들어주니까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번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픈 AI가 GPT-4 썼고요. 구글 앤스로피크에서 클로드 3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드 3는요, GPT-4보다 더 월등하다고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이제 클로드 3까지 쓰는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 라마 2가 있는데요. 얘가 그 아까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전환한 그 기업이 만든 겁니다. 얘네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황인종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을 무시하는.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인터뷰에는 싫지 않았는데요. 아까 그 정창현 소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AI를 만들 때 그 AI를 만드는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하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공공적인 목적을 들지 않겠냐 했더니 정창현 소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국정교과서? 제가 바로 내용을 접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라고 있습니다. 얘의 매개 변수는 얘가 GPT-4가 1750억 개인데요. 얘는 2040억 개입니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코 GPT 제가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준비생들이 주로 이걸 써요. 왜냐면 한국말은 잘하니까요. 그 다음에 LG 엑사원. 이런 전부 다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사이트 가시면 나왔습니다. 엑사원은 뭐냐면 전문가 1%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의료 분야의 전문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제철 전문가. 그게 LG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우다오 2.0은 이 챗GPT 10배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 들으셨죠? 중국이 뭐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화웨이와 판고 알파, 바이두의 어니 3.0 다 이 GPT보다 훨씬 거대한 모델입니다.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사용자가 얼마라는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프롬프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입력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엔지니어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경험하신 대로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짧게만 요약을 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세하게 예를 들어주고 출처 문헌도 밝혀줘 그러면 더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챗GPT를 써서 더 많은 책을 한 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봉이 4억에 가깝습니다. 그 챗GPT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아까 이제 이런 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스튜어트 러셀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분명히 인공지능은 승리할 것이며 심지어 근소한 차이도 아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데니얼 카너먼 행동경제학자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하셨어요. 그분이 조금 애석하게도 이분이 이런 질문을 이런 말씀 해놓으시고서 이 문제를 데니얼 카너먼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34년생이세요. 이분의 자녀가 제 나이 또래입니다.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의
사람들이 중년층들이 풀어야 될 문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주실 때 모르면 철학자한테 물어보고 인구증이 뭔지 알아가야죠. 모르니까요. 적을 알아야 싸우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